지금 여러분의 냉장고나 찬장에 아마 있을 법한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혹시 가공육 좋아하시나요? 햄 샌드위치의 편리함이나 바비큐 파티의 핫도그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매일 먹는 햄 한 조각 혹은 핫도그 반 개만으로도 치매에 걸릴 위험이 별표 44% 별표 높아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잠시만 이 사실을 생각해 보세요. 44%입니다. 정말 충격적인 생각이죠.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평생을 자라며 먹어온 이안과 가족을 떠올리게 하던 그 음식들이 사실은 천천히 조용히 우리의 뇌를 손상시키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발 아직 채널을 돌리지 마세요. 약이 정말 중요한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위험성을 밝혀낸 바로 그 연구에서 이 위험한 음식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치매 발병 위험을 별표 40% 별표까지 낮출 수 있다는 사실 또한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 사실 하나가 이 무서운 질병의 판도를 뒤집는 겁니다. 이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에게 치매가 단순히 늙어감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겪어야 하는 비극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운이 나쁘거나 유전자가 나빠서가 아닙니다. 이는 종종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의 결과입니다. 출근길에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 나른한 오후를 견디게 해주는 쿠키 몇 조각, 저녁 식탁에 오르는 햄과 소시지. 이것들은 단순히 빈 칼로리가 아닙니다. 아주 현실적인 의미에서 그것들은 독처럼 작용하고 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맹독은 아니지만 천천히 그리고 축적되는 독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이 음식들은 할당을 급격히 치솟게 하라 마치 롤러코스터를 태우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을 포함한 우리의 섬세한 혈관들을 손상시킵니다. 뇌세포를 끊임없이 공격하는 만성적인 경미한 염증 상태를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는 매우 심각해서 많은 의사와 과학자들이 지금은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별표 제3형 당뇨병 별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뇌에 생기는 당뇨병이라니요. 망각의 이야기. 제가 만났던 한 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김할머니라고 부르겠습니다. 할머니는 85세의 멋진 분이셨고 평생을 아주 총명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30년 동안 거의 빠짐없이 매일 아침을 달콤한 밀크 커피와 페스트리 빵으로 시작하셨습니다. 그게 할머니의 일과였고 작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가족들은 할머니가 자녀들의 이름을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처음에는 다들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아, 엄마 또 그러시네 이렇게 말하곤 했죠. 나이 들면 다들 깜빡깜빡하잖아. 안 그래? 우리 모두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변명을 만들죠.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오후 할머니는 길을 잃었습니다. 낯선 도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의 동네에서 말입니다. 반세기 동안 걸어 다녔던 그 거리에서 몇 시간 후 할머니는 동네 경찰서에서 혼란스럽고 겁에 질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그날이 모든 것이 변한 날이었습니다. 그제야 가족들은 할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갔습니다. 의사들이 할머니의 생활, 특히 식습관에 대해 묻기 시작했을 때 김할머니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거의 불쾌해하셨죠. 내가 50년 동안 먹어온 음식이. 할머니는 제게 물으셨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문제가 될 수 있죠? 진실은 그것이 전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손상은 수십 년에 걸쳐 매일 빵 하나하나마다 쌓여왔던 것입니다. 제 이름은 유연엠이고 저는 박사입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뇌 노화와 치매를 연구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김할머니와 같은 수천 명의 환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삶을 변화시키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치매는 당신의 운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불운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식단, 즉 여러분이 몸속에 무엇을 넣는지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는 가장 큰 단일 요인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뇌에 영향을 미치는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침 무엇을 드셨나요? 설탕이 든 시리얼이었나요? 흰 식빵 한 조각이었나요? 어젯밤 저녁 식사는 어땠나요? 지난 한 주 동안 탄산음료는 몇 잔이나 마셨나요? 이런 것들은 아주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에는 아무 의미 없는 것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그것들이 쌓이고 쌓입니다. 바로 이 선택들이 10년, 20년, 3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사실, 제가 이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기억해내기 위해 애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이 질문에 잠시 망설여진다면 그것 자체가 하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저 나이가 들어서 잠깐 깜빡한 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음식들이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경고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위험한 음식들이 어떻게 여러분의 뇌를 망가뜨리고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최악의 주범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라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정신을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 이야기들에 등장하는 모든 이름과 개인 정보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변경되었습니다. 희망의 이야기. 이 선생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만났을 때 그분은 74세였습니다. 가족들은 그분이 아주 간단하고 익숙한 것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해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수년간 이어서 하던 요리법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식료품점에 물건 3개를 사러 갔다가 무엇이 필요했는지 완전히 잊어버리고 빈손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같은 질문을 몇 번이고 또 몇 번이고 반복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식단을 살펴봤습니다. 전형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아침은 달콤한 커피와 빵, 점심은 가게에서 파는 간편 조리식, 저녁은 종종 가공육이나 바비큐, 그리고 거의 항상 탄산음료를 곁들였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이렇게 먹어왔습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녀는 다른 건강 문제가 전혀 없었습니다. 혈압도 정상이었습니다. 당뇨병도 없었습니다. 다른 모든 수치로 보면 그녀는 건강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녀는 초기 치매 진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에게 어떤 새로운 기적의 약을 처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그녀의 식단을 바꿨습니다. 모든 설탕이 든 음료, 모든 가공육, 모든 달콤한 간식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통곡물, 채소, 생선, 견과류로 대체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6개월 만에 그녀의 인지 기능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요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에 의존해서 말이죠. 이 선생님은 제게 달콤한 커피와 매일 마시던 탄산음료를 끊는 것이 가장 힘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힘겨운 육체적인 싸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두 달이 지난 후 그녀는 제게 잊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마치 별표 마침내 뇌에서 안개가 걷히는 것 같다. 별표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손주들의 이름을 망설임 없이 분명하게 기억해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말했습니다. 식단을 바꾼 것이 제 인생 최고의 결정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박 선생님도 계십니다. 그는 80세였습니다. 그의 식단도 비슷했습니다. 30년간의 달콤한 커피, 햄버거, 감자튀김, 그리고 가공육. 그의 기억력 감퇴는 급격했고 처참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가족을 무너지게 만들었던 부분 말입니다.
그는 아내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년의 결혼 생활, 50년간의 삶과 가정, 그리고 가족을 일군 세월. 그는 아내를 멍하니 혼란스러운 눈으로 쳐다보며 이 낯선 사람이 왜 자기 집에 있는지 묻곤 했습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들은 절망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바로 앞에 앉아있는 한 남자를 보며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의 놀랍고 헌신적인 도움으로 그들은 그의 식단을 바꿨습니다. 모든 설탕이 든 음료를 물로 바꿨습니다. 가공육을 생선과 두부로 교체했습니다. 달콤한 간식을 과일과 견과류로 대신했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냈습니다. 변화는 더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찾아왔습니다. 3개월 후 그의 기억력은 조금씩 향상되는 징후를 보였습니다. 1년 후 그는 거의 예전의 자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다시 아내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손자의 얼굴도 알아봅니다. 그의 아들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식단 변화가 가져올 수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 만약 난 이제 너무 늙어서 바꿀 수 없어, 혹은 이미 손상돼서 끝났어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것만 기억하세요. 박 선생님은 80세에 진짜 삶을 바꾸는 결과를 보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를 해치는 5가지 음식. 자,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체 그 음식들이 무엇일까요? 제가 상위 5가지를 자세히 설명해드리고, 그것들이 그렇게 나쁜지, 그리고 대신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실용적이고 쉬운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설탕이 든 음료, 쑥거리 드링스. 이것이 가장 큰 주범입니다. 탄산음료, 과일 주스, 100% 주스도 포함입니다. 달콤한 차, 에너지 드링크, 그리고 휘핑크림이 잔뜩 올라간 화려한 커피 음료들 말입니다. 뉴캐슬 대학 연구에서 보여주었듯이 이것들이 주요 원인입니다. 왜 나쁠까요? 설탕을 음료로 마시면 그것은 마치 쓰나미처럼 우리 몸을 덮칩니다. 혈당을 엄청나게, 그리고 급격하게 치솟게 만듭니다. 우리 몸은 공황 상태에 빠져 이를 처리하기 위해 인슐린을 대량으로 방출하고, 그러면 혈당은 다시 급격히 떨어집니다. 2. 슈거러쉬와 크래시 롤러코스터는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슐린 저항성, 즉 제3형 당뇨병으로 이어집니다. 67세의 박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그는 30년 동안 아침에 달콤한 커피 2잔, 점심에 탄산음료 1잔, 저녁에 과일 주스 1잔을 마셨습니다. 인지 기능 저하 진단을 받았을 때 그는 이 모든 것을 끊었습니다. 물과 설탕 없는 차로 바꿨죠. 그는 첫 주가 끔찍했다고 말했습니다. 두통이 있었고 무기력했으며 짜증이 났습니다. 그게 바로 설탕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비를 넘기자 단 3개월 만에 그의 인지 기능 검사 결과는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느껴본 적 없는 맑은 정신을 되찾았다고 했습니다. 실천 방법. 하루를 주스가 아닌 큰 물 1잔으로 시작하세요. 풍미가 필요하다면 레몬 1조각, 오이 1조각 또는 민트 잎 몇 개를 넣어보세요. 커피에 설탕 대신 계피, 시나몬, 가루를 넣어보세요. 계피는 실제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설탕 스파이크 없이 단맛을 더해줍니다. 탄산음료가 마시고 싶나요? 탄산수에 진짜 과일즙을 아주 살짝만 타서 풍미를 더해보세요. 그리고 제발 목이 마르기 전에 물을 마시세요. 갈증을 느낄 때 당신은 이미 탈수 상태이며 이는 뇌 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2. 가공육, 프라세스트 미츠. 아까 말씀드린 44%라는 통계를 기억하시죠? 베이컨, 소시지, 햄, 핫도그, 델리 미트, 육포 등을 말하는 겁니다. 왜 나쁠까요? 문제는 그것들을 보존하고 분홍빛을 내기 위해 사용되는 질산염과 아질산염입니다. 이 물질들은 우리 몸 안에서 니트로사민이라는
독성 화합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 화합물들은 엄청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여러분의 뇌세포에 녹이 쓰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들은 말 그대로 뇌세포와 세포의 작은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킵니다. 그리고 리즈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단 25g만 섭취해도 그 44%의 위험 증가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25g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얇은 햄 한두 장 정도입니다. 샌드위치에 들어가는 건강한 혼재 칠면조 한 장일 수도 있습니다. 실천 방법. 햄이나 칠면조 샌드위치 대신 얇게 썬 아보카도와 토마토를 넣은 샌드위치 또는 아보카도 기반 마요네즈로 만든 달걀 샐러드 샌드위치를 드셔보세요. 참치나 연어 통조림을 활용하세요. 아침 식사로 소시지와 달걀 대신 두부 스크램블에 항염증 효과가 강력한 강황을 조금 넣어보세요. 2배의 이익을 얻는 셈이죠. 야생선, 콩, 렌틸콩, 두부 같은 천연 재료에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세요. 3. 달콤한 가공 간식, 히트 프라세스트 스낵스. 이것은 식료품점의 가운데 복도를 가득 채운 것들입니다. 쿠키, 페스트리, 사탕, 아침 식사용 시리얼 등이죠. 왜 나쁠까요? 설탕이든 음료처럼 이 음식들도 첨가당과 정제 밀가루로 가득 차 있어 똑같이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이것이 바로 제3형 당뇨병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설탕은 중독성이 강합니다. 설탕을 먹으면 뇌에서 마약과 동일한 보상 화학물질인 도파민이 분비됩니다. 잠시 기분이 좋아지지만 곧바로 추락하죠. 그리고 이는 더 많은 설탕을 갈망하게 만듭니다. 뇌를 손상시키는 악순환입니다. 실천 방법. 간식이 당길 때 견과류 한 줌을 드세요. 특히 호두는 작은 뇌처럼 생겼을 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 환상적인 지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단 것이 필요하다면 다크 초콜릿 작은 한 조각, 카카오 함량 70%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이나 베리류 한 그릇을 드세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간식, 당근, 샐러리, 오이 같은 채소 스틱과 후무스, 병아리콩 퓨레. 후무스에 든 단백질과 섬유질이 혈당을 안정시키고 배고픔 신호를 잠재웁니다. 4. 트랜스 지방, 트랜즈 패츠. 이것은 최악의 범죄자 중 하나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가린, 슈트닝, 대부분의 포장된 제과류, 쿠키, 케이크, 크래커, 그리고 많은 튀김 음식과 패스트푸드에서 발견되는 지독한 인공지방입니다. 미국 심장협회는 높은 트랜스 지방 섭취가 치매 위험을 50에서 75% 더 높인다고 발표했습니다. 왜 나쁠까요? 여러분의 뇌는 60%가 지방입니다. 뇌는 세포막을 만들기 위해 건강한 지방이 필요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마치 모조 건축 자재와 같습니다. 그것들은 실제로 뇌 세포막에 편입되어 세포막을 변형시키고 세포가 신호를 주고받는 능력을 손상시킵니다. 또한 동맥을 막아 뇌로 가는 중요한 혈류와 산소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실천 방법. 라벨을 읽으세요. 이것은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성분 목록에 별표 부분 경화유 별표 나 슈트닝이라는 단어가 보이면 선반에 도로 내려놓으세요. 그것은 독입니다. 마가린을 사용하지 마세요. 가능한 모든 것에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사용하세요. 기름에 튀기는 대신 굽거나 찌거나 에어 프라이어를 사용해 유독한 기름 없이 바삭한 식감을 즐기세요. 샐러드 드레싱을 직접 만드세요. 아주 쉽습니다. 올리브 오일, 레몬즙, 소금 한 꼬집이면 됩니다. 시판 제품보다 저렴하고 1000배는 더 건강합니다. 5. 정제 탄수화물, 리파인드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것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우리의 1호 음식, 컴포트 푸드이기 때문입니다. 흰빵, 흰쌀밥, 파스타, 그리고 대부분의 시리얼 말입니다. 왜 나쁠까요? 이 음식들은 섬유질과 영양소가 모두 제거된 상태입니다. 알몸 탄수화물이죠.
이 때문에 우리 몸은 이것들을 거의 순수한 설탕과 똑같이 취급합니다. 흰 빵 한 조각을 먹는 것은 탄산음료 한 캔을 마시는 것과 거의 동일하게 즉각적인 할당 스파이크를 유발합니다. 하버드 대학의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식단은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을 30% 더 높였습니다. 실천 방법. 중요한 것은 교체입니다. 100% 통곡물로 바꾸세요. 흰쌀밥을 현미밥, 키노아 또는 보리밥으로 바꾸세요. 현미밥이 싫다면 처음에는 흰쌀과 50으로 섞어서 시작해보세요. 흰 빵을 100% 통밀빵으로 바꾸세요. 그리고 라벨을 확인하세요. 별표 통밀가루 별표가 성분 목록 가장 첫 번째에 있는지 확인하세요. 만약 그냥 밀가루라고 쓰여 있다면 그건 속임수입니다. 그냥 흰 밀가루일 뿐입니다. 여기 아주 좋은 팁이 있습니다. 채소와 단백질을 탄수화물보다 먼저 드세요. 샐러드나 닭고기를 먼저 먹으면 그 안의 섬유질과 단백질이 탄수화물의 당 흡수를 늦춰서 위험한 할당 스파이크를 막아줍니다. 앞으로 나갈 길. 자,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빅5를 피해야 합니다. 설탕이 든 음료, 가공육, 달콤한 가공 간식, 트랜스 지방,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대신 우리는 뇌를 보호하는 음식들을 더해야 합니다. 라너, 호두, 아마씨에서 얻는 오메가-3, 뇌의 건축자재가 필요합니다. 베리류와 시금치, 케일 같은 짙은 잎채소에서 얻는 항산화제, 뇌의 방어팀가 필요합니다. 콩, 렌틸콩, 닭고기에서 얻는 깨끗한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장내 연결을 지원하는 플레인 요거트나 사워크라우트 같은 발효식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충분한 물이 필요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계속해서 고당분, 고가공 식품의 길을 걷는다면 그 위험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열쇠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자녀들의 얼굴을 잊어버리는 일입니다. 평생을 사랑해 온 사람을 바라보면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자체를 조금씩 잃어가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선생님과 박 선생님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미 끝난 일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음식을 바꿈으로써 여러분은 이 과정을 늦출 수 있습니다. 기억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를 걷어낼 수 있습니다. 박 선생님의 아들의 말처럼 여러분은 가족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하룻밤에 모든 것을 바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너무 벅차고 지속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단 하나의 단순하고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세요. 딱 하나만요. 오늘 밤 탄산음료나 주스 한 잔 대신 물 한 잔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그건 하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이 목록 중에서 여러분이 포기하기 가장 힘든 음식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새로운 관점이나 작은 희망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정보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세요. 말 그대로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